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필요하면 나를 밟고 가라는 말을 했다. 자, 그래서 탈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중요한 김문수 후보 움직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서 문수 대통 펀드, 운수 대통이란 말이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빌어서 문수 대통, 김문수 대통 펀드를 출시를 합니다. 250억 원 규모를 모으는데 이 선거 자금을 지원을 받았죠. 선관 예산 250억 받았는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 250억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뭐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은 국고에서 한수를 받죠. 그때 이재명이 지난번 대선에서 국고에서 보전을 받죠. 한수가 아니고 보전을 받죠. 보전 받은 거 434억 원. 이제 선거법에서 확정되면은 토해내야 될 상황인데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수 대통 펀드를 당원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지금 모금을 한다. 8월 지금 19일 오전 10시에 이 문수 대통 펀드를 출시를 해서 참여한 그 원금의 적정 이자를 더해서 8월 중순경 다시 상환을 합니다. 이 펀드에 이렇게 일종의 투자 개념 비슷하죠. 여기에 적정 이자를 뭐 투자는 아니더라도 일단 이자가 약간 붙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 참여자들에게 상환을 한다. 왜냐하면 국고에서 환수를 받으니까 그 돈으로 상환을 한다는 겁니다. 김문수 캠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게 정치를 해왔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도 기존한 국민 혈세를 아끼고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많은 참여를 당부를 하는 상황이고, 자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상당히 일단 실망스럽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제가 어제 그 여론조사를 설명을 드렸죠. 어제 8% 포인트 격차가 나온 게 있었고, 하나는 20% 포인트 격차가 나왔죠. 그 차이가 8% 포인트 격차는 전화 면접원 조사, 갤럽에서 했던 거 전화 면접원 조사였고, 20% 포인트 격차가 난 것은 이 ARS 조사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 조사가 20% 격차가 났고, 8% 격차가 적은 것은 ARS 조사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제 갤럽에서 20% 격차가 난 그 방식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한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 격차가 22%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엠브레인 퍼블릭을 비롯해서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조사가 있죠. 전국 지표조사, MBS. 이 MBS 조사는 항상 보면은 좀 좌파 쪽에 유리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이 49%를 받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7% 받았습니다. 22%포인트 차이가 났고, 이준석이 7%. 이준석은 계속 거선입니다. 자, 물론 이게 전화 면접원 조사라고 해도 상당히 큰 격차가 나서 이 현실을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ARS 조사는 이것보다는 훨씬 절반 정도, 한 10% 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는 걸로 나옵니다. 어제 8%까지 나왔고, 어쨌든 이 총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어떤 구도 변화, 그러니까 안에 대선 저 체제에, 대선 캠프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상황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쯤 좀 합류를 해서 본인이 어떤 개헌 문제를 고려를 해서 좀 외연을 좀 확정을 해주는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사실 한동훈은 지금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탄핵 반대한 것을 사과하라. 이것은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일부러 그런 조건을 걸은 겁니다. 걸어서 본인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도겠죠. 그런데 한동훈도 만약에 이게
이재명으로 이 정권에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번 대선에서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간 걸로 불구경하듯이 하고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만 하면은 이제 그 한동훈의 정치적 앞날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집니다. 대선 끝나면은. 그래서 대선 전에 저는 한동훈이 이 참여를 하리라고 보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그 말씀을 잠시 후에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전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반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반전을 하겠다고 불거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논란인데, 지금 이런저런 진실 게임도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은 아마 이 상황이, 제가 정리해 드리는 이 상황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도를 다 종합을 해보고 저도 뭐 취재를 해보고 했는데 이 상황이 가장 정확하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은 이겁니다. 필요하면은 나를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김문수 후보의 뜻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요청을 하면은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지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그 선출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되고 나서 한독수 후보와 이렇게 이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최종 선출 직후에 지난 11일이죠. 그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직접 필요하면 나를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 다음으로 지금 전화로 온 김문수 후보에게 그 김 후보 다음으로 김 후보의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다. 그래서 나도 승리를 갈망하고 있으니까는 승리하는 데 필요하다면은 내 거취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 김문수 후보에게 이름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알아서 해라. 선거 전략을 짜보고 참모들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탈당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이야기하라. 그럼 탈당하겠다는 그 뜻을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고용노동부, 환경노동부 장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그 발탁을 해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의리나 신의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김문수에게.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곧 의리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의리나 신의나 생각하지 말고 내 탈당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나에게 이야기하면은 내 탈당하겠다는 뜻을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첫 건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주로 이제 독서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찌 정확하게 지금 대선판 분위기는 잘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데 선거를 지휘하고 현장을 직접 다니는 후보에게 후보가 잘 아니까 내가 탈당하는 것이 과연 그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후보가 잘 아니까 후보에게 다 맡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직후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한 통화가 있었고 11일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직접 접촉한 적은 없는 것을 안다. 이 말을 왜 덧붙이냐면은 최근에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국민의힘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경로를 했느냐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근데 비상계엄에 사과를 했다고 탄핵 반대까지 사과를 한 건 아닙니다. 비상계엄과 이 탄핵을 분리를 한 거죠. 비상계엄은 사과를 했지만은 과연 이 탄핵이 탄핵될 정도의 사유인가? 그것이 탄핵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입장을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지금 보도가 일부에서 된 것이 그 비상계엄에 사과를 했다는 데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 왜 당신이 그걸 사과를 하느냐.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건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일에 김문수 후보가 원하면은 나는 탈당을 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전화 이후에는 전화가 없었다는 거죠. 접촉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로설,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데 대해서 경로했다는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다 이름을 했으면 김문수 후보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판단하실 문제다. 내가 이렇게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좀 탈당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해 주시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탈당을 하라 말하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본인이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탈당을 권유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비대위원장의 입장이고 무조건 후보가 중요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이렇게 한 상황이죠.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어떤 뭐 선거에 약간 유리하려고 탈당을 해달라고 말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자,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에 맡기겠다는 건데, 그럼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 판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한 세 갈래죠. 다 하면 네 갈래입니다. 일단 탈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지지층의 여론이 있고, 하나는 지금 소개드린 대로 자진 탈당을 해야 된다. 자진 탈당, 누구에게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 탈당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탈당을 계속 권유를 해야 된다. 권유를 해야 된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겠다는 거죠. 탈당을 안 하면은 탈당하도록 권유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아예 강제 출당을 시켜야 된다. 한동훈이 주장하는 거죠. 강제 출당.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하는 거죠. 강제 출당. 이렇게 있는데, 자, 핵심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탈당을 하든 출당을 하면은 이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죠. 도움이 되는지. 자, 지금 탈당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층의 표를 얻어야 된다. 아니, 그런데 지금 중도층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뭐 관심을 다 쏟고 있나요? 극히 일부는 표줄 것을 정하지 못했던 극히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은,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에 부정적인 유권자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은 좀 호의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게 핵심은 아니죠. 이번에 김문수에게 표를 찍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다른 사안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은 기존 지지층, 탈당에 반대하는 기존 지지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지지층은 물론 그래도 많이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찍겠지만 일부는 이게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서 거리에 막 나갔던, 광장에 쏟아져 나갔던 그 우파 유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저는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약간 유인하는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작용, 그 기존 그 지지층이 그 만족해 하지 못하는 그런 역작용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 지지층이 투표를 외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을 텐데 이것도 또 홍준표 이야기가 됩니다.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인데 이 똑같은 상황이 2016년에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죠. 2017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때 홍준표 그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갔죠. 근데 이제 문재인에게 졌습니다. 문재인에게 지고 나서 그때 대선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이야기를 막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홍준표가 지고 나서 바로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뭐 그때 썰어진 당을 재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재건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니까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죠.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뭐 북한하고 무슨 뭐 평화 이제 가짜 평화 공세 이렇게 홍준표는 이야기했지만은 어쨌든 북한하고 그 김정은하고 화해 모드를 조성을 하면서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막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 다음 해 2018년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그 탄핵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던 유승민 쪽의 바른정당 세력과 다시 합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른정당 쪽에서 요구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때 유승민 이야기한 게 똑같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까지 시켜야 된다. 그때 유승민은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 똑같은 요구였죠. 그런데 그때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또 그 복당을 하려는 쪽에서 그 요청이 있으니까 그때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을 시켜버렸습니다. 강제 출당시켰습니다. 그때.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 출당시키니까는 그래도 기존에 남아있던 그 기존 지지층이 여기 또 이탈을 하는 겁니다. 또 이탈을 해서 지지율이 더 떨어졌죠. 더 떨어져서 이게 2017년 말에 일어났던 상황인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그때 홍준표가 당을 여전히 이끌고 있었는데 대참패를 했습니다. 지금 기억나시죠? 그때 그 대구시장 경북지사 그리고 저 제주도 원희룡 그 무소속 빼고는 전부 다 강력단체장 민주당에게 다 내줬죠. 그게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났던 게 떨어지는 지지율 만회를 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출당을 시켰는데 효과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그 다음 선거에서 폭망하는 자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출당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저는 역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맡겨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당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탈당을 뭐 할 수도 있고 아니고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그 판단을 하면은 탈당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그걸 또 이것을 계속 당 안에서 이렇게 그 국민의힘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또 하나의 그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의 뭐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유리할 게 하나도 없죠. 민주당은 계속 그 돌출 쓰면서 출당시키라 뭐 내란 동조 세력이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덮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말 그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은 그렇게 뭐 그 출당을 권유를 하고 막 할 수도 있지만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지금 홍준표 2017년 사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맡겨야 된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